안녕하세요. 이상엽입니다. 저의 인문학 살롱 주제는 바로 리더입니다. 제목은 감독, 리더십의 결정체이고요. 저의 오늘 발표 순서는 이렇습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리더란 무엇인가? 보통 리더라고 한다면 어느 집단을 이끄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사전적 정의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에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 뜻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나 수상, 기업의 CEO부터 아이돌 그룹의 리더, 학급을 이끄는 반장, 부반장까지 모두 리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리더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집단, 어느 팀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집단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팀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이 리더들 중에서도 저는 오늘 스포츠계 리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포츠는 주로 팀을 구성해서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팀을 이끄는 리더의 역량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스포츠계의 리더를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스포츠팀의 감독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을 포함한 팀의 구성원들을 관리하는 팀 관리 역할, 그리고 경기를 하기 위해 전술을 짜고 훈련을 진행하며 경기를 계획하는 경기 계획과 전술과 관련된 역할, 그리고 팀에 필요한 선수들을 영입하고 필요 없는 선수들을 이적시키는 선수단 구성의 역할을 합니다. 또 이 감독에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역할 중에 경기 관련된 전술적 부분과 훈련과 관련된 권한만을 가진 감독을 우리는 헤드코치라고 부릅니다. 팀 관리와 선수단 구성에 대한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요. 반면에 팀 매니저는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역량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경기 관련 전술적 부분과 훈련, 팀 관리와 선수단 구성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 감독을 우리는 팀 매니저라고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독은 팀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괜히 감독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이 감독의 전술적인 역량은 팀의 경기 내용과 경기 결과, 성적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 선수단을 얼마나 장악할 수 있는지와 같은 선수단 관리 역량은 팀의 분위기와 선수단의 사기 관리에도 또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감독들 중에서 선수단과의 마찰이 있어서 자신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도 팀에서 경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선수단이 감독의 계속되는 지시에 불응하면서 태업을 하고 이로 인해서 팀의 성적이 좀 의도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점은 감독이 이 팀의 성적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무리 이 전술적인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감독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좋지 못하다면 감독이 갖고 있는 어떤 전술적인 역량까지도 100%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감독은 이 감독의 세 가지 역할을 모두 잘 소화한 두 명의 덕장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은 알렉스 퍼거슨 경입니다. 1941년 12월 31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 지역에서 태어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은 한때 박지성 선수가 뛰기도 했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1986년부터 2013년까지 한 팀을 맡아왔고요. 이 재임 기간 27년 동안 1498경기를 소화했고 894승, 리그 20회 우승을 포함해서 우승 트로피를 38회 들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록들만 두고 봐도 이 인물은 이미 축구계에서 전설적인 인물에 해당을 해요. 다만 이 퍼거슨 감독의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 또 다른 전설입니다.
그애가 왜 뛰어난지를 알기 위해서 그의 리더십을 총 세 가지 대표적인 단어들로 설명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포용력입니다. 퍼거슨 감독은 자신의 제자들과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팀을 나간 선수들까지 퍼거슨 감독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는 인터뷰를 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인데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역시 이 퍼거슨 감독이 가장 아끼는 애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퍼거슨 감독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것을 들어보면 퍼거슨 감독은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선을 확실하게 정해준다. 꼭 우리 엄마 아빠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퍼거슨 감독을 자신의 부모님이 하는 행동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치 부모님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이 대목에서 퍼거슨 감독이 얼마나 선수들에게 대단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퍼거슨 감독의 리더십이 또 잘 드러나는 부분이 과거에 퍼거슨 감독이 한 번이라도 지도했던 선수들 중에 이제는 다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고 감독이 된 선수들이 무려 31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퍼거슨 감독의 리더십을 보고 배운 것이 또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퍼거슨 감독은 이 선수를 자극하는 데 있어서 천재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또 전설적인 수비수 리오 퍼디난드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알렉스 퍼거슨은 선수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또 적절하게 자극했다. 시합이 잘 풀리는 날에도 영감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건 완벽 그 자체였다. 그리고 우리 모두 완벽한 게임을 위해 영감을 위해 달렸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경기가 이기고 있는 날까지도 완벽한 경기력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선수단은 퍼거슨 감독을 위해서 또 더 완벽한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은 카리스마입니다. 퍼거슨 감독의 카리스마는 그가 헤어드라이어라는 별명으로 알 수 있는데요. 경기가 풀리지 않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머리가 휘날릴 정도의 호통을 치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강한 어조로 호통을 치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흐릿하게 보이긴 하지만 퍼거슨 감독의 얼굴이 상당히 빨개져 있죠. 만약에 제가 이 헤어드라이어를 당했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한 어조로 호통을 치다가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 씩 웃음을 지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점, 이 헤어드라이어는 선수들을 자극시키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동기부여와 관련된 부분도 찾을 수 있죠. 다음 덕장은 위르겐 클롭 감독입니다. 서독 바덴비르텐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난 위르겐 클롭 감독은 2001년도에 처음 감독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는 2015년부터 잉글랜드의 리버풀 FC 클럽의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수상 기록으로는 피파 올해의 감독을 2번이나 수상을 했는데요. 작년인 2020년과 그 전해인 2019년에 수상을 하면서 피파 올해의 감독상 최초로 2년 연속 수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클럽 감독 역시 전술적인 역량도 정말 좋고 선수단 구성 능력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감독인데요. 그와 더불어서 뛰어난 친화력과 통솔력을 갖고 있습니다. 감독과 선수 사이의 딱딱하고 수직적인 관계보다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추구하는 모습이고요. 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저기 모자를 쓰고 있는 인물이 바로 클롭 감독입니다. 권위적인 느낌을 주게 하는 정장보다 모자와 트레이닝복을 즐겨 입으면서 보다 친화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죠. 클롭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마르코 로이스 선수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클롭이 말하는 방식은 프로페셔널한 일에서는 보기 힘들다. 자신의 마법에 걸리게 하고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 그와 대화가 시작하고 대화가 끝나면 심장이 쿵쾅거렸다. 클롭은
내가 도르트문트에 간 이유 중 하나다. 사실 선수가 어떤 특정한 팀으로 이적을 결심하는 것에는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금전적인 요소들이 작용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고향팀과 같은 지역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 감독이 선수의 이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클롭이 얼마나 선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또 어 축구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인생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선수들과 많이 나누고요. 경기가 끝난 후에는 선수들과 맞담배를 피면서 경기를 분석했다는 일화도 있다고 하니까 클럽이 얼마나 이 선수들과 친화적인지를 알 수 있고 선수들로 하여금 클럽은 감독보다는 친근한 선배 혹은 베테랑 주장과 같은 혹은 단장과 같은 느낌이 더 잘 들 것 같네요. 네. 이 장면 역시 클롭의 성격을 아주 잘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의 뒷부분으로 가면 경기 종료 직전 터진 결승골로 인해 너무 흥분한 클롭이 경기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필드에 뛰어들어서 골키퍼와 포옹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후에 클롭은 이 장면에 대해 정신을 차려보니 난 이미 골키퍼의 옆에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팀에 대한 애정과 함께 선수와의 친밀도 역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두 명의 알렉스 퍼거슨 경 유리겐 클롭 두 명의 감독들로는 모든 리더들을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두 리더십을 바탕으로 뛰어난 리더의 자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화력입니다. 저는 이 구성원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친화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친화력을 통해 유대감을 쌓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필수적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력이에요. 소속된 집단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문제점을 리더가 빠르게 캐치를 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리거나 혹은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면 단체보다 나 자신에게 더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리더로서 단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카리스마 역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여기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선수단이나 혹은 단체 구성원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하거나 분위기를 망친다면 따끔하게 일침을 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자극을 받아서 좀 행동을 고친다거나 행동을 바꾸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간관계를 망치거나 단체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은 삼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세 번째 뛰어난 리더의 차질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연구를 해봤는데요.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좋은 리더십을 통해서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이 혹시 쉽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연구해 본 것을 토대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